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네, 오늘은 창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직업을 갖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취업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창업을 하는 거, 세 번째가 바로 창직인데, 창직을 가장 생소하게 생각을 하시죠. 자기만의 일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건데요. 제가 바로 창직을 한 케이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미래캐스터라는 직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미래캐스터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죠. 미래캐스터가 뭐냐면요. 미래학자는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고 뭐 예측을 하는 그런 학술적인 역할을 한다라면은 미래캐스터는 우리 일기예보의 기상캐스터 있듯이 우리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미래 소식들을 일반 분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청소년, 대학생, 일반 학부모님, 교사분들에게는 미래학자분들의 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래채널 마이에프라는 채널도 제가 직접 개설을 하고 제가 출연할 곳을 제가 직접 만든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얼추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직을 하게 된 그 노하우 몇 가지를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창직 워크샵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모집해서 한 4, 5회 정도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거든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내용 몇 가지 간추려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창직 노하우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가장 해야 될 거는 제일 쉬운 거, 책을 읽는 거예요. 창직에 관한 책을 읽으시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았던 책들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저의 뭐 롤 모델이자 멘토 형님이신 관점 디자이너라고 들어보셨어요? 관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창직하신 박용우 대표님의 관점을 디자인하라 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세상으로 출근한다 라는 책,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요. 또 다른 책은 미국 크리스 길 아보라는 사람이 쓴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어라. 여기 보시면은 그 인터넷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저를 아주 흥분시킨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책도 있는데요. 일본 책의 경우에는 평생 월급 보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 절판되었다고 듣기는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다양한 사례들로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에게 상당히 자극이 많이 됐어요. 그 밖에도 요즘 뭐 창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자극을 받으시는 게 첫 번째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례들을 봐야지 감이 오실 테니까요. 물론 저도 한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노하우는요. 자, 책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착수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착수하실 작업이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 내의 장단점 뭐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다니는 거 관두고 이렇게 제가 질문도 제가 직접 하고 해가지고 장단점, 좋아하는 거, 나의 인생사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거의 80페이지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냥 공부만 하고 정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정리한 걸 밑줄까지 지면서 별표 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 생기더라고요. 뭘 좋아하고 뭘 못하는지가 분명해지니까요. 한 줄로 정리도 되고. 그래서 저는 주변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이렇게 정리해봤더니 되게 좋다,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꼭 해주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걸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해요. 이렇게 자기 분석조차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분석도 안 해본 사람이 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푸념만 하고 있으면은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네가 그러면은 너에 대해서 뭘 알아봤길래, 그런 노력을 어떤 걸 해봤길래 그런 소리 하냐, 이런 말뿐이, 안 좋은 말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이 방법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노하우는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분석을 했으면 이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욕구, 그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 욕구, 그 접점을 찾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창직이 쉬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일단 제가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침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기도 전이에요. 3D 프린터, VR 이런 게 뜨면서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난 어차피 새로운 거 좋아하고 뭐 말 잘한다는 소리도 꽤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해 준다면은 이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먹힌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서 접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세상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책 많이 읽으셔야 되고 강연도 많이 다니시면 좋고 다큐멘터리 보시면 좋고 물론 미래 채널 마이애플 보시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죠.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세상의 변화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 보니까 그 방법도 좋습니다. 저도 참고로 무작정 회사 일을 관두고요. 약 1년 정도는 주변 친구들 거의 만나지 않고 연락 끊다시피 하고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책, 새로운 강연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인맥도 바뀌어가게 됐고요. 맨날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똑같은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저는 절대로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노하우는 뭐냐면요. 만약에 창직을 하셨다면은 이제 그거를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나만 창직했으면 뭐 소용이 없죠.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브랜딩과 홍보가 필요한데 저는 그 노하우를 다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영국 버진 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 한 짓들을 다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을 400개 한 비즈니스의 전설인데요. 그분이 자기의 노하우들을 블로그에 다 적어두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뭘 했냐? 3개월 동안 그분의 영어 블로그를 매일 빠짐없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황금 같은 비즈니스 노하우, 홍보 노하우들이 엄청나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명 CEO 분들도 많이 읽으시는 거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하신 노하우 중에 하나가 또 자기를 전면에 내세운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기업의 회장이 자기가 나서서 막 여장도 하고 탱크 몰고 코카콜라 이렇게 치고 지나가고 별의별 재미난 짓들을 다 하시거든요. 스트립 쇼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한 말을 따라해서 얼굴을 내놓고 제 미래 채널 마이애프에 미래 예보라는 코너를 처음 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거 전혀 해본 적도 없고요. 창피하지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리처드 브랜슨이 이렇게 자기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우면은 개인 브랜딩도 되고 회사 브랜딩도 되고 게다가 마케팅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말을 따라서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제 얼굴 내놓은 컨텐츠가 워낙에 인기가 없어가지고 해외에 신기한 사례들 컨텐츠들이 이렇게 짧게 편집해서 보여드렸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 컨텐츠도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유효하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노하우는 뭐냐면은 바로 꾸준함이에요. 보통 분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몇 번 자료들을 올리다가 에이 사람들 반응 없네 하고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공부나 뭐나 열심히 하는 건 잘 못했어요. 대신에 꾸준히 하는 거는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 채널 마이애프가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3년 동안 정말 꾸준히 하루도 빼지 않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 이런 꾸준함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저라는 존재가 홍보가 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거 모두 저도 인기 정말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던 곳이에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특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형님 중에
소통 테이너라는 직업을 창직하신 오종철 형님이 계신데요. 종철이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라이 짓도 5년 하면은 먹고는 산다.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았고, 형님이나 저나 그런 가치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 아닌가 싶긴 해요. 물론 실패 사례들도 있겠지만. 자, 마지막 6번째 노하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실행이에요. 이런 걸 보통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실행을 안 합니다. 실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죠. 저도 자기의 아이디어를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한 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몇몇의 사람들은 분명 몇 개월 뒤에 달라져 있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의 중요성, 실행의 대단함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은 말을 들은 게 있는데요. 바로 자기개발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시도했을 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시도를 하는 그 횟수는 컨트롤할 수가 있다. 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시도를 많이 해라. 뭐 이게 저는 상당히 와닿았던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단순한 곳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시도를 꾸준히 하시고 가치관을 꾸준히 전달하신다면은 저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기자분들도 참신한 기사거리에 항상 목말라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에 유용한 것들을 창직하셔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은 그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소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신문 기사 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물론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노하우들은 전부 진짜 100% 다 제 개인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게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평범한 직장이었던 사람이 32살에 창직에 성공을 했거든요. 전 창직에는 성공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시기 전에 이렇게 난 못해라고 빼신다면 이제 답이 없는 거고요. 사실 창직보다 더 어려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창직한 것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성장시키고 경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어떻게 먹고 살지만 곧 훅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역시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어야 돼 라고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이래요. 만약에 제가 이런 도전도 해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회사만 다녔다면은 과연 저의 인생에 후회가 없었을까? 저는 후회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창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어요. TV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그리고 잡지에도 실리고 책도 나오고 유명한 분들과 만나고 이렇게 친해지는 계기도 생기고 이러한 경험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보시고 물론 비판적으로 꼭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20, 30대 분들이 많이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취업이나 저도 많이 어려웠고요.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버는 방법이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품 팔고 책 많이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직업, 꼭 맞다라기보다는 나에게 더욱더 적합한 직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32살에 완전히 회사 무작정 관두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분들은 특히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 만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100세 시대라 인생 길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 갖고 여유도 갖고 뭐 나만의 직업을 찾아보는 것도 한 번쯤 시도는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창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될 수 있는 한 달아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뭐 자기의 인생 상담이라든지 내 꿈을 정해주세요 이런 딥한 얘기는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오지랖 넓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시간을 공들여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해드릴 또 그런 의무는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그래도 최대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미래 채널 마이F 그리고 미래생활백서 스마트라이프에서는 이런 다양한 미래생활에 대한 얘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아주 다양한 컨텐츠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할 수 있으니까 또 다음 컨텐츠도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책 나온 거 있으니까 책도 많이 사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